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보고 계시는 볼보 XC60 B6입니다. 사실 2020년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라인업이 디젤과 가솔린 엔진이 있었습니다. D5, T6 이런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자, 볼보의 이제 글로벌 전략, 파워트레인 전략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사라지고 B6, B5라고 불리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여기에 가솔린 엔진이 조합된 이러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은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의 변화라든지 뭐 실내 디자인의 뭐 옵션 사양의 변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파워트레인의 변화에 좀 중점이 맞춰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새로운 2021년형 모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외관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이 깔끔한 인상의 이 볼보의 디자인은 좀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질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요즘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좀 자극적인 이 디자인 요소들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는 반면에 볼보의 디자인은 참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좀 지속이 되어 오고 있죠.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봐도 참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점에 항상 이 볼보 자동차의 그 디자인들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좀 따뜻한 분위기, 좀 그리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폴스타 브랜드가 국내 출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직도 볼보 코리아에서 좀 협의 중, 본사와 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출시 시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뭐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는 좀 볼보 폴스타 브랜드를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금 B6나 B5 엔진처럼 효율성을 추구하는 엔진들, 그러한 모델들을 일반 볼보 브랜드에서는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고성능 전동화 모델들은 이제 폴스타를 통해서 이제 그전에는 사실 지금의 이 볼보 모델들에서는 조금 찾기 힘든 이런 스포티함, 강렬한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은 이제 폴스타를 통해서 아마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내 디자인도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요. 한번 주행 성능 위주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내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내 공간은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깔끔한 인상의 이런 디자인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XC60 같은 경우에 볼보 차량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 시트가 상당히 좀 얇은 편입니다. 비교적 얇은 편이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얇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조금 답답함이 좀 덜한 느낌을 좀 받게 되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이 허벅지 지지하는 부분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트 포지션을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실내에 앉아보면요.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디지털 계기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실내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에이다스 기능들, 오른쪽에는 메뉴 선택 버튼들이 있는데, 에이다스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고 이제 이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지 이제 차선 유지와 앞차의 거리를 모두 조절하는 파일럿 어시스트가 활성화되고요. 기존에 한 번만 그냥 이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은 앞차와의 거리 조정하고 이제 차선 경고만 들어가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 누르시고 항상 오른쪽으로 옮겨줘야지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 볼보의 최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바이웰 위키슨 이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사실 이 도어 쪽에 이 스피커가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지금 안쪽이 지금 회색으로 바뀌면서 지나치게 튀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볼보와 똑같습니다. 홈 버튼이 아래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좌우 스크롤을 하는 경우에 다양한 메뉴들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유장치의 온도라든지 방향의 세기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아래쪽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유장치 기능들을 좀 사용하기 편하도록 아래쪽으로 좀 빼놓는, 바깥으로 이제 물리 버튼으로 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볼보는 모두 다 이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바깥으로 좀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는 거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좀 적응이 되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는, 그리고 불편하지는 않은 점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 상당히 좀 이 안쪽 센터 콘솔 하단 쪽이 상당히 좀 깔끔한 인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위쪽에 이제 지지하는 부분이 따로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이제 운전 중에 조금 좀 잘 움직이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위쪽에 이 덮개가 스마트폰을 살짝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이 좀 없는 것도 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노브 같은 경우에 뭐 낮에도 사실 이렇게 좀 보석 같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밤에 특히 이제 조명을 받으면 더 반짝반짝 좀 화려한 인상을 보여주고요. 또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르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오프로드 이 네 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행 모드에 따라서 좀 엔진 반응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극적으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요.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엔진 스타트 또 스탑을 하게 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적재 공간 마련되어 있고 USB 충전 포트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볼보의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좀 유지되고 있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뭐 워낙 이제 깔끔하고 좀 따뜻한 느낌의 이런 디자인을 구현해 왔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도 이게 크게 질린다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좀 깔끔한 인상을 주는 이 볼보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형급의 SUV답게 좀 비교적 넉넉한 공간입니다.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에서도 크게 이렇게 답답한 부분은 없는데요. 일단은 뭐 도어 쪽에 바바야 윌킨슨 스피커가 마련이 되어 있고 또 B필러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송풍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옷걸이도 하나씩 있고요. 또 이쪽에도 액세서리를 이제 장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홀더 같은 게 하나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 옷걸이가 하나 더 있고요. 조명은 LED 조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조장치 버튼들이 있는데요. 뭐 온도와 함께 이제 방향의 세기 같은 것 그리고 열선 기능 같은 것들을 이쪽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USB 포트, 뒤쪽 같은 경우에는 C타입 포트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4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구동 쪽이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앞쪽에 이 발을 놓는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발을 앞쪽, 이 발끝이 오는 공간이 이 높이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서요. 이 무릎 공간에서도 여유가 있지만 앞쪽으로 발을 쭉 길게 뻗었을 때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이제 주먹이 한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 머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개방감도 좋은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 2열 쪽에 글라스가 이렇게 넓은 쿼터 글라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자체는 좋은 편이고 여기에 파노라믹 선루프까지 더해지면서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열 시트 같은 경우에 헤드레스트가 좀 얇고 좀 컴팩트한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답답함을 덜어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2열 공간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이쪽에 컵홀더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작은 스키스로도 이제 2열 시트 쪽이 아니라 뒤쪽에서 적재 공간 쪽에서 열 수 있는 스키스로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 이런 스티치를 통해서 이 착장감이 좀 결정되기도 하죠. 몸의 굴곡에 맞게 아주 잘 스티치된 이러한 시트 구성을 통해서 착장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이 가죽 소재와 함께 이 편안한 승차감을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죠. 전동식 트렁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적재 공간은 넉넉한 사이즈 SUV답게 적재 공간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C2보트 C거잭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짐이 넘어가지 않는 가림막뿐만 아니라 네모 반듯하게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자, 적재 공간 하단으로는요, 이렇게 좀 열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6 모델이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쪽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터리는 아니죠. 전기차처럼요. 작은 크기의 배터리긴 하지만 차량의 동력을 보태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충분한 크기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한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
보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넉넉한 크기에 활용도가 좋은 이 적재 공간 XC60의 적재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볼보 XC60 B6 모델의 주행 성능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출시되는 이 볼보의 차량들은 파워트레인이 핵심입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이제 얼마나 효율성을 좀 끌어올리고 뭐 배출가스를 줄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B6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볼보 XC60 같은 경우에는 B5 엔진도 있고요. 지금 타고 시승하고 있는 B6 엔진도 있습니다. B5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출력은 250마력 정도대의 파워트레인이고요. 하지만 배기량은 같습니다. 이제 배기량이 같다는 부분이 조금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볼보의 이 엔진, 4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모듈러 엔진입니다. 터보나 뭐 슈퍼차저를 장착을 하면서 출력은 높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엔진의 구성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솔린 엔진, B6 엔진 자체는, 가솔린 엔진 자체는 300마력의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14마력 정도의 출력을 더 보태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제원표상에는 특별히 이 배터리의 출력이 그렇게 제원표상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뭐 300마력의 엔진 출력 거기다가 14마력이 더해지니까 뭐 전체 출력 자체는 한 314마력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들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뭐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힘을 보태지는 않습니다. 뭐 가속할 때라든지 뭐 급가속을 할 때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만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보태고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을 그냥 시스템 종합 출력으로 좀 환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엔진 출력 300마력이 XC60 B6의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가속을 할 때나 뭐 완전히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나 아니면 일반적인 주행을 정속 주행을 하다가 이제 급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이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출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론상은 그렇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B6 모델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 XC60 B6 모델을 좀 시승을 해 보면은 조금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가속을 할 때 차량의 설정,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의 설정 자체가 초반부터 뭐 이렇게 큰 힘이 발휘되고 그 가속감을 느낄 만큼 이렇게 강력한 토크가 뭐 초반부터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엔진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차량의 세팅 자체를 그렇게 했다고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여유 있는 이 운전, 그리고 부드러운 운전을 위해서 좀 가속 세팅이라든지 전기모터의 개입 시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에 이렇게 발을 실어서 쭉 가속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무웅하고 RPM 게이지가 쭉 치솟지만 RPM 게이지 이 바늘이 올라가는 것만큼 가속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한 1초 정도, 1초를 좀 안 되는 시간 후에는 이제 제대로 토크가 조금 발휘되면서 이제 가속을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부드럽게 이제 가속을 이어가고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한 템포 조금 급가속 상황에서는 한 템포 죽이면서 뭐 엔진의 효율성 부분도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부드러운 가속을 이끌어내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XC60 이 B6 모델을 타기 전에 S90 B6 모델을 잠깐 시승을 했었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 타긴 했었는데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이긴 하지만 기존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좀 시끄러운 소음이 좀 있습니다. 소음이 좀 있습니다. 가속할 때 엔진음이 좀 실내로 많이 좀 들이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2.0L, 배기량 2.0L의 가솔린 엔진 기반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차음을 충분히 한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엔진 음이 좀 실내로 좀 들이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XC60 뭐 B6 역시 뭐 당연히 뭐 하이 모델이니까 가속할 때 엔진 음이 좀 안쪽으로 좀 밀려드리는 부분은 좀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이 바다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경우에도 이 엔진 음 쪽에, 그러니까 실내와 이 엔진룸 사이에 이 격벽에는 또 차음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부 쪽에 차음은 조금 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이 조금 크게 들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단히 정숙한 이 중형 SUV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와이닝 로드에서는 이 S90 세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 좌우 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XC60이 하체가 조금 더 탄탄하게 조금 세팅이 되어 있다는 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고가 제법 높은데도 이 좌우 롤도 아까 오히려 세단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봐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엔진이 바뀌었으니까 출력이 오히려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죠. 기존에는 사실 이 T6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이 바로 B6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기존의 T6 같은 경우에 320마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마력이 줄어든 300마력의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출력이 줄어들었다면 과연 연비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XC60 B6를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면 T6 과거의 T6 모델보다는 한 복합 연비가 0.3 정도 이제 늘어났고요. 일반 도심에서의 연비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조금 소폭도 하락을 했고요. 차량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하다 보니까 한 10kg 정도가 기존의 T6 모델보다는 늘어났습니다.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감안을 해 보면은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줄긴 했지만,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조금 늘긴 했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복합 연비는 좀 상승하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연비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T6 가솔린 엔진과 그렇게 극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출력도 줄어들고 연비도 그렇게 극적으로 늘지 않았는데 XC B6 엔진을 뭐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조금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서 배출가스 수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으면 뭐 유럽 시장 같은 데서는 뭐 과징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내연기관을 줄여가고 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입장에서 볼보 역시 이렇게 B6 엔진으로 지금 모든 파워트레인을 좀 교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제 볼보의 전기차를 곧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찌됐건 이제 환경 규제입니다. 이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볼보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고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어떤 혜택을 지금 B6 엔진으로 누릴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저도 설명드리기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은 있습니다. 가격이 좀 인하가 됐죠. 기존의 T6보다 차량 가격이 460만 원이 좀 저렴해졌습니다. 차량 요즘에 차량 가격을 낮추기가 좀 쉽지가 않죠. 엔진의 배기량이 낮아진다고는 해도 다양한 뭐 주행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최신 장비가 좀 추가가 되면서 차량의 비용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보의 XC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가솔린 모델보다 460만 원 좀 저렴해지면서 소비자분들의 좀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조금 낮췄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신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좀 반가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XC60 B6는 좀 장단점이 좀 명확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많은 분들,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품질,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최신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 하지만 기존의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보다 뭐 연비 측면에서 소폭의 향상만이 이끌어져 냈다는 부분, 이런 점에서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가격이 좀 인하됐다는 부분, 이런 점에서 파워트레인 변화 좀 이상의 만족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